교재에 다 있죠? 11장 대명사에 의해요. 페이지 몇 페이지야? 165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165페이지에 봅시다. 오늘 진도를 조금 서둘러서 좀 나가고 그런 다음에 다음 주 일요일을 맞이하는 걸로. 이번 주 일요일에 또 할 거 있다 그랬죠? 가봅시다. 시작은 이렇게 하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매번 문법은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는데 왜 매번 똑같이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건 너희가 문법 문제를 만났을 때 풀이하는 순서가 매번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순서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태도로. 그러니까 컨디션 좋은 날은 답이 잘 보이고 컨디션 안 좋은 날은 답이 안 보이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일괄적으로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봐봐. 문법이라고 하는 게 뭐다? 문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뭘 뜻하냐면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문장 단위로 봐라 라는 메시지야. 꼭 문장 전체를 보셔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문장이 뭐냐? 라는 질문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하는 거야. 요거를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모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사다. 항상 동사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동사의 왼쪽엔 누가 나온다? 동사 왼쪽에는 주어가 나온다. 이거 매번 쓰니까 에이 뭐 저거 또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요 개념 자체가 영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한 번씩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동사의 왼쪽에 주어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건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오케이. 그런데 지지난 시간까지도 우리가 했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대부분의 문법들은 여기 동사에서 이쪽으로 퍼져나가죠. 뭐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준동사, 쭈루룩. 그러니까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 세 가지. 동사의 개수에 따라서 접속사, 주르륵 이렇게 나갔었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이쪽에서 하다가 지난 시간에 조금 바꿔서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야 맨날 저쪽 얘기만 했으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애, 동사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애. 그래서 수식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고요. 수식어라고 하는 것 종류가 두 가지였죠. 형용사, 부사. 그래서 이제 그걸 묶어서 너 누구 수식해? 그래서 어떤 상황에는 형용사를 쓸 거고 어떤 상황에는 부사를 쓸 거야?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졌었고요. 형용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쪼르륵 했었고 부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쪼르륵 했었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했었냐면, 야, 이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좀 확장을 해보자. 그럼 뭐 할 수 있다? 비교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라는 것의 종류가 세 가지겠더라. 원급 비교가 있고요, 비교급 비교가 있고 최상급 비교가 있고. 여기까지 했던 게 지난 시간 이야기예요. 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이게 머릿속에 잡혀야 돼. 그리고 문법은 항상 말했지만 한 번 듣고 다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지금 수업 들으면서는 앞에서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쭉 정리해 주니까 들으면서 그치 맞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정작 내가 문제 풀 땐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집에 가 다시 보셔야 되고 복습을 하셔야 되고 필기했던 부분들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필기할 때 색깔 구별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분필 쓰는 것도 색깔 구별하잖아. 필기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보려고 하는 거야. 다시 보려고. 중요한 걸 다시 보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 오늘은 이 주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주어. 이렇게. 질문 하나만. 승현.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 그렇지. 주어 자리에는 이렇게 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명사라는 것이 있는데 명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예요? 잠깐만. 명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명사. 싸우자는 거예요? 왜냐면 명사의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야? 그렇지. 이 명사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 우리가 보통 가산명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이것을 산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불가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셀 수 없는 것,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셀 수 있는지 없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셀 수 있으면 many 계열을 쓰거나 few 계열을 쓰거나,
셀 수 없으면 much 계열을 쓰거나 little 계열을 쓰거나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셀 수 있다.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단수로도 나타낼 수 있고 얘는 복수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근데 그게 또 왜 중요합니까? 이거 뒤에 뭐가 나올 거야? 동사 나올 거니까. 이것에 따라서 동사를 단수로 쓸 것이냐 복수로 쓸 것이냐 이거 또 나눠지게 되니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셀 수 없다.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에 복수가 안 만들어지잖아. 복수가 안 만들어지니까 무조건 얘는 단수로 취급하는 겁니다. 됐죠? 명사는 여기까지 내용이 다예요. 더 추가로 할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명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런 거 배우거든요. 뭐 이렇게 근데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이거?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됐고요. 그건 됐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셀 수 있냐 없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딴 건 됐어요. 그럼 명사 끝? 한 발짝만 더 나갈게요. 이 명사라는 것이 있는데 질문. 이 명사를 대신해 주는 애가 있어요. 명사를 대신한다. 그게 뭡니까? 명사를 대신한다? 그게 대명사죠. 대명사.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할 얘기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거 먼저 시작해 볼게. 여기 대명사라는 것이 있어요. 바꿔서 말해볼게. 대명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 어떤 명사가 나왔었다는 거야. 그 명사가 나오니까 그 명사를 대신해서 대명사를 쓰는 거잖아. 그럼 질문 다시 해볼게. 그 먼저 나온 명사를 뭐라고 합니까? 먼저 간 애. 걔가 바로 선행사죠. 선행사라는 말 자체가 선행. 먼저 갔다 이거죠. 먼저 갔다. 먼저 간 애야. 선행사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사실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명사는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대명사는 선행사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명사는 선행사다. 요걸 꼭 기억하세요. 대명사는 선행사다. 반드시. 그럼 봐봐.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어떤 지칭 대상이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고요. 여기에 대명사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대명사가 얘를 지칭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he라고 했는데 현지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해됩니까? 내가 she라고 했는데 내가 예준이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거지. 대명사를 썼을 때 그 대명사 딱 듣자마자 아 이거는 쟤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그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그럼 대명사 이렇게 지칭했는데 얘가 얘인지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선행사랑 대명사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일치하는 것을 단서로 해서 얘가 얘구나를 우리가 추론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럼 질문. 선행사랑 대명사랑 일치해야 되는 게 있죠. 반드시 뭐가 일치해야 돼요? 그렇지. 반드시 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수일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얘를 빨간색으로 쓴 이유는 실제로 얘는 중요하기도 하고 문법 문제로도 출제가 되는 거라서 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야. 자, 또 뭐가 일치해야 됩니까? 아니지. 태는 동사에서 담당하는 거지. 지금 우리 명사 대명사를 말하고 있으니까 뭐가 일치해야 돼요? 그렇지. 성별이 일치해야 됩니다. 성별이 일치해야 돼요. 또 하나 또 일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 I라고 하죠. 너는 뭐라고 합니까? You라고 하죠. 쟤는 뭐라고 합니까? He라고 하잖아요. 뭐가 일치해야 돼? 인칭이 일치해야 된다. 수와 성과 인칭. 요 세 가지가 일치해야만 동일한 것에 대한 지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색깔 구분했어요.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오는 거야. 다른 거 이제 뭐 성과 인칭, 탐을 보면서 이게 he야, she야 이런 거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나오고 다른 애들은 그냥 나오긴 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명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대명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명사라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어떻게 두 가지로 구분하냐? 첫 번째로는 nominals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reflexives.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뭐 갑자기 영어로 이렇게 쓰고 난리야.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구분했냐? 아마 너희가 그 전에 대명사 수업을 들었더라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구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냐? 있어 보이려고 한 거야? 진담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노미널즈를 쓸 거냐, 리플렉시브즈를 쓸 거냐 이렇게 문제 출제가 되거든.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이렇게만 들으니까 오케이 알려줄게요. 노미널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면 명목상의 대명사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은 또 모르겠어. 명목상의 대명사가 또 무슨 말인지. 명목상의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것. 딱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냥 대명사 노미널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리플렉시브즈는 뭐냐? 리플렉트가 뭔 뜻이야? 반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 이게 뭡니까? 그게 재귀사예요. 보통 우리가 재귀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재귀사를 리플렉시브즈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냥 대명사를 쓸 거냐, 재귀대명사를 쓸 거냐, 즉 힘이란 형태를 쓸 거냐, 힘셀프를 쓸 거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한 것은 문제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먼저 구분을 해준 겁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다시 명목상의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명사를 대신해 주는 녀석 거기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 인칭 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인칭 대명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시 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 대명사라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재귀 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총 4가지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대명사 파트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딱 요 4가지 공부하면 됩니다.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 재귀 대명사. 요 4가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된다. 가볼까요? 첫 번째. 인칭 대명사부터 합시다.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근데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어떤 거? I, my, me, mine, myself 이렇게 변형되는 얘네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여기다가 I를 쓸 거냐 my를 쓸 거냐 이런 게 나올까요? 문제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I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한 개가 있어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인칭 대명사 파트에선 딱 하나 나옵니다. 어떤 거? 바로 소유 대명사. 소유 대명사라는 거 딱 하나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온다는 겁니까? 그 전에 이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유 대명사란 소유격 플러스 명사. 소유격이랑 명사 두 가지를 합치면 소유 대명사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말이냐?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출제가 되냐? 이렇게 할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비교라는 거 배웠었죠. 그죠? 비교 문장을 하나만 써볼게. His bag. 그녀의 가방이 is more expensive. 그의 가방이 더 비싸요. 더 비쌉니다. than. 한 다음에 I, my, mine 이렇게 나오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했었지만 비교를 할 때는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하는 대상은 동일해야 되죠. 그럼 비교하는 주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비교하는 주체는 그의 가방이 되죠. 그럼 비교하는 대상은 뭐가 돼요? 내 가방이 되죠. 나의 가방. 나의 가방인데 원래 뭘 써야 돼요? 내 가방이니까 my bag 이라는 형태를 써야 맞죠. 근데 my bag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때 소유격 플러스 명사인 소유 대명사를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정답이 mine 이라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요거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거나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인칭 대명사 중에서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이랑 명사를 합친 거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매우 간단하죠?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인칭 대명사 말고 두 번째는 지시 대명사인데 지시 대명사 인데 여기는 별표 하나 칩시다. 지시 대명사는 중요합니다. 요건 좀 중요해. 요거는 문제로 나올 확률들도 있고 하니까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시 대명사 키워드를 먼저 적읍시다. 지시 대명사
주황색이야. 풀이 방법.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라라는 거냐면 지시 대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 선행사의 수. 지시 대명사랑 관련되는 문제는 선행사의 수 문제로 출제합니다. 선행사의 수. 선행사의 수. 그러니까 선행사가 단수냐, 선행사가 복수냐, 이거 가지고 문제 푼다는 얘기야. 오케이? 뭔 소리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 자, 봐봐. 첫 번째. 첫 번째로 너희한테 낼 수 있는 문제. 어떤 문제를 출제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너 여기다가 that 이란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those 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문제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야. 대신이냐 도우즈냐. 문제 어떻게 푼다고? 선행사가 단순히 복수니. 선행사가 단수야? 테스 쓰세요. 선행사가 복수야? 도우즈 쓰세요. 이런 거예요. 문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of a rabbit. The ears of a rabbit. 토끼의 귀는 are longer. 토끼 귀가 더 길어요. 토끼가 더 길어요. That 또는 those of a dog. 이렇게. 토끼의 귀는 개의 그것보다 깁니다. 이렇게요. 다시 비교할 때는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하는 대상이 동일해야 된다. 비교하는 주체는 뭐가 됩니까? 토끼의 귀들 복수. 비교한 대상은 개의 그것. 그것이 뭡니까? 귀를 말하는 거죠. 그럼 선행사는 누가 되는 거야? 선행사는 ears가 되는 거죠. 얘가 복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those라는 형태가 정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선행사의 수를 찾아라. 선행사가 단순히, 복수니 이것만으로 푼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이거는 보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형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that을 쓸 거니 does를 쓸 거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 조금 바꾸면 야, 너 it을 쓸 거야? 아니면 they를 쓸 거야?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선행사가 단수면 it 쓰고요. 복수면 they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변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it라는 형태를 쓸 거냐? 아니면 their 이라는 형태를 쓸 거냐?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단수냐? 복수냐?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아주 간단하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중등 과정에서 많이 다루긴 하는 건데 요거를 고등부 때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경희고 같은 경우가 요 문제를 몇 년 전까지는 물어봤어요. 몇 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 물어보다가 최근 한 2, 3년 정도는 요걸 안 물어보긴 했거든요. 이런 질문 안 하긴 했는데 고등 과정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지금 말해줄 요 문제들은 그러니까 강남 지역에서 있는 그 학교들은 잘 안 냈었고요. 서초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에서 반포고 이런 학교 있거든요. 반포고나 서초고나 이런 학교들에서는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바로 대시예요. 대.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것 같지 않아요? 대세다가 밑줄 쳐놓은 다음에 야 같은 용법 골라봐. 다른 용법 골라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데 고등부 올라와서도 물어보는 학교들이 가끔씩은 있고 경희고도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물어보다가 최근엔 안 물어보긴 했거든요.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알고는 있으면 좋겠죠? 한번 해볼게요. 영어에서 대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대시는 네 가지로 사용됩니다. 어떻게 네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 지시사가 있어요. 지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거예요, 저거. 근데 that book 이렇게 말하면 저 책이니까 지시 형용사가 되고요. that is라고 하면 주어 자리에 혼자 나왔으니까 지시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저거라는 의미가 있다면 지시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요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that은 부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that이 부사가 있어요. 조금 특이하죠?
또 하나 that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얘가 관계 대명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관계 대명사 that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that은 접속사 that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기억하기 좀 어렵죠. 예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That book. That book. 저 책은 is not that is to read. 이렇게. 저 책은 어이구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저 책은 이게 지시사죠. 저거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지시사가 되는 겁니다. 저거 이렇게. 근데 not that is 여기서 that은 뭐 하겠습니까? that is 뭐 하겠어? 여기 is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가 돼? 얘는 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뭡니까? 저 책은 읽기에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로는 그다지가 돼요. 근데 의미가 그다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 부정문에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겠죠. 의미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뭐다? 뭐니 해도 요거를 제일 많이 물어본다. 얘가 관계 대명사 대시냐 아니면 접속사 대시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겠죠. 그러면 얘에 대한 구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얘에 대한 구분은 관계 대명사가 뭡니까?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죠. 접속사랑 명사랑 합치는 거잖아. 근데 그 명사 어디서 났어? 뒤에 있는 명사를 빼왔어. 그러니 접속사는 연결만 하는 거고 관계 대명사는 연결함과 동시에 뒤에 있는 명사를 빼다가 붙인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무조건 뭐 해라? 무조건 뒷문장을 봐라. 뒷문장을 봐라. 이 워딩을 기억해야 돼. 동사는 앞을 봐라. 접사는 뒤를 봐라. 동사는 앞을 보고 주어를 찾아야 돼. 접속사는 무조건 뒤를 봐야 돼. 빠진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뒷문장을 봐서 뒷문장에서 민서 집중. 뒷문장을 봐서 빠진 명사를 찾겠다는 거죠. 빠진 명사를 찾아서 그때 빠진 명사가 있어. 관계 대명사야. 빠진 명사가 없어. 연결만 한 거니까 얘는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빠진 명사 있니? 없니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that은 요 정도까지. 됐죠? 다음 가볼까요? 인칭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면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에 대한 얘기 이게 답니까? 뭐 that까지 공부했으니까 끝난 겁니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시대명사에서 조금 that만큼이나 다뤄줘야 되는 녀석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it입니다. it이란 녀석이 또 지시대명사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 it을 좀 봐야 되는데 it은 영어에서 또 사용되는 게 준영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또 인칭대명사요? 지시대명사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썩을. 자, 그래서 it은 몇 가지야? 세 가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냐면 첫 번째가 의미가 있는 대명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미가 없는 대명사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의미가 있을 때가 뭡니까? 그것이니까 얘가 대명사입니다. 의미가 있을 때는 그냥 대명사. 참고로 여기서의 대명사는 무슨 대명사야? 얘는 지시대명사야. 요거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할 건데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지칭하는 것이 정확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정확하게 지칭 대상이 있을 때가 지시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it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밖에 비 오더라고요. 밖에 비 옵니다. 어떻게 쓰면 돼? 비가 옵니다. 있으면 끝이야. raining. 비 온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주어 쓸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비 온다고. 다 됐잖아.
쓸 게 없잖아. 쓸 거 없을 때 그냥 막 쓰는 거죠. 그게 이신 거야. 됐어요? 동사 써야 되잖아. 쓸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제일 만만한 동사가 뭐야? 비동사야. It is raining.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 제일 먼저 이런 거. 날씨, 시간, 거리, 명암, 날짜, 요일.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비인칭이라 하죠. 비인칭 주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인칭.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 영어는 뭘 싫어한다? 앞부분이 길어진 걸 싫어하죠. 그 앞부분이 너무 길어지니까 얘를 뒤에다 쓰죠. 빈자리가 생기죠. 그 자리를 뭘로 채워라? 의미 없는 애로 채워라. 그게 가주어죠. 근데 주어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어가 너무 길어졌을 때에도 뒤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가주어나 가짜 목적어, 가주어나 가짜 목적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가짜 주어나 가짜 목적어가 나온다라는 것이 뭘 의미해요? 그 뒤쪽에 진짜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오케이? 요걸 잘 보시면 된다. 마지막은 뭐냐? 혹시 요거 기억납니까? 어떤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 중에 뭔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 노란색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난 이걸 세게 말하고 싶어. 영어에서는 중요한 걸 어디다 쓴다? 중요한 걸 앞에 쓴다. 그래서 이 노란색 중요한 걸 강조하고 싶어서 얘를 이렇게 앞에다 쓴 거죠. 이렇게. 얘를 앞에 썼어. 야, 근데 영어는 구조의 언어라고 그랬잖아. 구조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구조를 깨고 막 앞에 막 썼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자? 이 앞부분 자체를 문장으로 만들자. 문장 밖에 나갔으니까 차라리 이걸 따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 써야 되잖아. 쓸 거 있어 없어? 없죠. 제일 만만한 주어? 이시래니까. 동사 쓸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제일 만만한 동사? 비동사래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 주어 동사 있는데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었을 거 아니야. 문장이니까. 그럼 접속사가 필요하잖아. 쓸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제일 만만한 접속사? 그게 대시잖아. 이렇게.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리스의 강조 구문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시라고 하는 것은 it is that 이라고 하는 강조 구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it은 사용법이 4가지가 있다. 됐죠? 각각의 특성들이 좀 있으니까 구별하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어느 정도 구별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조금 헷갈리냐면 잘 봐봐. 여기에 it이 있고요. is가 있고요. 그리고 that이 있어요. it is that 이렇게요. 질문. 이거는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까? 아니면 진주어 가주어입니까? 다시. That she loves me.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이 is true. 이렇게.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사실이래.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그죠? 이만큼이 주어가 되는 거니까. 난 이게 싫죠. 어떻게 하라고? 1을 뒤에다 쓰면 되죠. 됐어? 그럼 빈자리는 뭘로 채워야 돼? it으로 채우면 되죠. 이게 뭐야? 이게 진주어 가주어잖아. 그럼 뭐야? It is true that she loves me.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모양이 똑같잖아. 됐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여기부터 질문. It is that 이의 형태를 봤을 때 얘가 진주어 가주어인지 아니면 강조 구문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훌륭해. 예준이가 말한 건 어떤 것이냐면 예준이가 말한 건 이거야. 요 사이에 있는 거? 오케이. 예준이가 말한 건 이겁니다. 요 사이에 있는 단어 있잖아, 요거. 요 단어를 요 뒤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었어. 근데 말이 돼. 그럼 뭐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는 강조 구문인 거죠. 맞습니까? 아니, 강조 구문 자체를 이렇게 만든 거라니까. 얘를 빼다가 앞에 넣어서 만든 게 강조 구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강조가 되는 거죠. 진주어 가주어는 어떻게 알죠? 아니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거는 뭐냐? 확실한 건 이 that 전체. 이 that이 들어간 문장 전체를 is의 자리에 넣었을 때 말이 되면 그건 진주어 가주어죠. 애시당초에 진주어 가주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얘를 뒤에다 쓰고 it을 써준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면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되고요. 그 사이에 있는 단어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 강조 구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시 대명사는 여기까지. 요 정도 알면 됩니다. 됐죠? 괜찮죠? 세 번째.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그냥. 세 번째. 세 번째는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라는 것이 있어요. 부정대명사. 근데 질문. 부정대명사가 뭐예요? 부정대명사? 부정이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 불확실하다. 이걸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겁니다. 부정대명사. 그런데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요거 하나만 적읍시다.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관사를 아셔야 돼요. 관사. 요 관사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부정대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 관사가 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자, 이거 봐봐. 여기다 쓸게. 이 관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죠. 관사. 관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관사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준우, 관사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었어? 오케이, 괜찮아. 성준, 관사 들어봤어요? 오케이. 은혁, 들어봤어요? 관사의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예요? 그렇죠, 맞아요. 부정관사라는 것이 있고요. 정관사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준혁, 부정관사 어떻게 생겼어요? 좋아요. 부정관사는 어나 언을 부정관사라고 하고요.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더를 쓰는 겁니다. 됐죠? 희수, 부정관사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혹시 문법 특강이나 이런 거 들어본 사람들은 알 텐데 되게 많아요. 우선 하나라는 뜻도 있고요. 불확실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당이라는 뜻도 있고 the same이라는 뜻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종족 대표 막 되게 많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걸 다 외우라고 합니다. 외우는 것이 뭐 무의미하진 않아요. 유의미한 것들도 있어요. 허나 그걸 다 써먹을 거냐? 아니요. 어차피 다 써먹을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필요 없어요. 다 알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정관사는 의미가 두 가지다.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만 해도 돼. 부정관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부정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부정이니까 확실한 겁니까? 불확실한 겁니까? 얘는 불확실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거예요. 됐죠? 그 어나 어느 언제 씁니까? 하나일 때 쓰는 거죠. 하나일 때. 됐죠? 정관사도 두 가지입니다. 정관사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정관사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할 때. 확실할 때 쓰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단수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복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잠깐만, 이게 설명 듣다 보니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얼마 전에 들었잖아. 얼마 전에 우리가 글의 순서를 정하거나 글의 위치를 정할 때 관사를 이용하시라, 그리고 부정대명사를 이용하시라 라는 걸 배웠었죠. 그거야. 그때 배웠던 게 바로 이겁니다. 오케이? 다시.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이거 어디다 써먹는다? 순서를 정하거나 위치를 정할 때, 글의 순서를 정하거나 위치를 정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봐봐. 동일한 명사라면 정관사가 먼저 나옵니까? 부정관사가 먼저 나옵니까? 동일한 명사라면 부정관사가 무조건 먼저 나오고 정관사가 뒤에 나와야죠.
더북과 어북이 있다면 어북이 먼저 나오고 더북이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글의 순서를 정하거나 글 위치를 정하거나 써먹을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이야. 됐죠? 그럼 이 관사를 이용해 보자고. 관사를 이용해서 자 부정대명사 만들어 볼 건데 제일 먼저 부정대명사에서 첫 번째 이걸 먼저 해야 돼. 일단 이걸 먼저 해놓읍시다. 어떤 거냐면 바로 원, 과, 이시죠. 너 여기다가 원이란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it이란 형태를 쓸 거니를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한다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부정대명사고요. it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옆에 있는데 지시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it은 지시대명사야. 그러면 it을 쓸 것이냐 아니면 원을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칭 대상이 정확하냐? it. 지칭 대상이 정확하지 않냐? 원.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내가 필기를 하고 있었어. 막 공부하고 필기를 하다가 어머 분필을 하나 떨어뜨렸어. 어차피 분필이니까 아무거나 똑같은 분필이니까 아무거나 내가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하나를 잡았어. 그럼 이건 it입니까? 원입니까? 이건 원이 돼야죠. 됐어요? 색깔 달라서 헷갈려요? 여기 분필 없네. 분필 더 있어. 여기 하얀색. 오이씨.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다 여기 다 하얀색이야. 아무거나 하나. 이게 it이야, 원이야? 이게 원이라는 거야. 정해져 있지 않은 거. 부정인 거니까. 됐어요? 근데 내 분필을 쓰다가 떨어뜨렸어. 내가 떨어뜨린 그것을 다시 주웠어. 이건 it이야, 원이야? 이게 it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전에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냐면 막 일을 하고 있었어. 막 이렇게 톱밥 막 퍼내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 내가 여기서 아버지가 주신 시계를 잃어버렸네? 시계를 잃어버렸어. 나중에 나와보니까 어머 시계가 없어. 찾으러 가야 돼. 막 파다가 찾았어. 이건 it이야, 원이야? 내가 잃어버렸다고 시계를. 와서 톱밥을 다시 파내서 찾았다고. 이건 it이야, 원이야? I found it 이라고 써야 됩니까? I found one 이라고 써야 됩니까? it이라고 써야죠. 그래서 it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it을 쓸 것이냐 원을 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좀 옛날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온 적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우리 배웠어요. 기억이 나야 할 텐데 잘 봐봐. 여기에 크기와 모양과 무게가 똑같은 구슬이 6개가 있죠. 기억이 나야 할 텐데 창훈아 완벽하게 기억나잖아. 그지? 얘 뭐라고 합니까? 그래. 틀리면 죽을 수 있어요. 1. 얘 뭐라 그래요? 2, 3, 4. 미안해. 얘 뭐라 그래요? 그렇죠. 얘는 다른 애죠. 다른 애. 다른 아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other를 쓰고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왜냐면 이 중에 하나니까. 다 똑같다며. 어떤 거 하나니까 불확실하다. 근데 단수다. 불확실한데 하나다. 불확실한 단수다. 그래서 모음이니까 on. 그래서 another. 그게 another라고 했었죠. 기억나셔야 해요. 한 번 더. 얘는 뭐라고 한다? 다른 아이들. 다른 아이들이니까 other 즈가 되고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복수라서. 그냥 others. 됐죠? 마지막 얘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제는 확실하다. 더. 단수다. 그래서 the other. 이렇게. 됐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크기와 모양과 무게가 똑같은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배웠던 거대로 첫 번째는 뭐합니까? 첫 번째 one. 이렇게. 그리고 이만큼은 뭐라고 할까요? 얘는 others가 되겠죠? 그냥 others. 됐죠? 얘는 뭡니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이제는 확실하죠. 남은 거 없잖아. 이제 확실하잖아. 그래서 더. 복수네. the others.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너희가 만드시는 거야.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만들기만 하면 돼. 됐죠? 그럼 봐봐. 이러한 표현들을 언제 써먹는다? 글의 순서를 정하거나 글의 위치를 정할 때 써먹으시면 된다. 됐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첫 번째 뭐라고 한다고요? 첫 번째 원. 다른 애.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해, 단수. another. 이렇게. 얘는 확실해, 불확실해. 이 남은 거 없잖아. 세 개 중에 두 개가 다 없어졌으니까 확실해, 더. 단순의 the other. 끝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부정대명사는 사실은 부정대명사 자체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뭘 물어보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 문제는 별로 없어요. 헌데 이런 순서로 나오는구나. 잠깐 다시 이 순서대로 나오는구나. 이 순서대로 나오니까 글의 순서를 정할 때, 글의 위치를 정할 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순서 문제나 위치, 문장 삽입이나 순서, 단락 순서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단서로 보시고 문제를 푸시라. 됐습니까? 부정대명사는 이게 답니다. 됐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바로 마지막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라는 거 있어요.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가 뭡니까? 이건 알잖아. 제기대명사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셀프, 무슨 셀브즈, 뭐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제기대명사는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이 다시 지시대명사는 선행사의 수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제기대명사도 문제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가 있어요. 부정대명사는 문제 출제가 많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주황색이 없는데 얘는 이제 또 문제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제 어떻게 풉니까? 문제풀이 방법이 뭡니까? 얘는 이렇게 풉니다. 얘는 선행사의 위치. 선행사의 위치. 선행사가 어디 있니? 이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선행사의 위치. 주황색은 보통 제가 필기할 때 주황색은 문제 풀이 방법, 아예 이렇게 풀어라고 할 때 주황색으로 보통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필기하실 때 잘 구별해서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제기대명사는 이거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기대명사 하면 너희가 머릿속에 제기적 용법, 강조적 용법 이걸 먼저 떠올린단 말이야. 딱 중학교 때까지만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안 나와. 근데 일단 써놓긴 할게. 그냥 하얀색이야. 그냥 써놓긴 할게.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용법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제기적 용법이고요. 두 번째가 강조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제기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문제 출제는 잘 되진 않지만 적어는 볼게. 제기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로 사용된다? 얘는 목적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니까 함부로 지우면 돼야 안 돼요. 함부로 지울 수 없겠죠. 목적어니까 함부로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웠을 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강조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조하는 거니까 일종의 강조니까 밖에 비 와요. 밖에 비 엄청 많이 와요. 엄청이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 쓰는 거다? 얘는 일종의 부사로 사용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사니까 생략하면 말 된다 안 된다? 생략해도 말이 된다 이런 거죠. 됐어요? 이렇게 그냥 생략했을 때 말 되냐? 근데 뭐 굳이 문제로 출제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이 정도만 써놓고 넘어갈게요. 근데 얘는 문제를 안 나와. 근데 색깔을 바꿀게요. 뭐는 나온다? 이런 게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명사. 전치사랑 제기사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거 색깔 노란색으로 쓰긴 했는데 문법 문제로는 안 나와요. 문법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독해할 때 써먹는 거야. 그냥 해석할 때 쓰는 거야. 해석할 때. 그러니까 의미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 종류 몇 가지만 써줄게. 종류를 써보면 첫 번째 for oneself. for oneself라는 표현이 있어요. for oneself. 혹시 무슨 뜻입니까 이거? 알아요? for oneself라고 하면 이게 혼자 힘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혼자 힘으로. by oneself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by oneself는 홀로 이런 뜻이에요. 혼자 힘으로 홀로. 아이씨 비슷하잖아. 되게 그죠? 구별이 잘 될까요?
구별이 잘 안 되고 헷갈려. 좀 헷갈려. 나도 헷갈려. 난 어떻게 외웠냐면 까먹지 않아야 되잖아. 왜냐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앞에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잖아.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force 이게 힘이잖아. 그래서 for and self가 혼자 힘 이렇게 외웠어요. 부끄러우니까 빨리 지울게요. 안 까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 또 뭐도 있냐면 of itself라는 것도 있어요. of itself. of itself는 저절로라는 뜻입니다. 저절로 이렇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적을까요? in itself. in itself. in 그 안에 있는 거잖아. 본질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뭐 besides oneself, 미쳐버린 이런 것도 있고요.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 사이에, enjoy oneself, 즐기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지금 정작 여긴 노란색으로 썼는데 여긴 하얀색으로 썼잖아. 이제 목숨 걸고 외워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의미를 좀 알고 있으면 해석하실 때 조금 더 용이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드린 거니까 저런 것도 있구나 해서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그런 게 있구나라고. 근데 이거 그냥 지금 그냥 한 번 듣고 넘어가면 또 까먹어.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서 복습은 한 번씩은 꼭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됐죠? 야 근데 내가 거듭거듭 말하지만 제기대명사에서 그럼 문제는 뭐가 출제되는 거야? 시험 문제로는 뭐 다 하얀색인데 시험 문제는 뭐가 출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까 내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오케이? 그냥 대명사를 쓸 것이냐 제기 대명사를 쓸 것이냐 딱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거는 중요해요. 요건 중요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탐이란 아이가 loves him. Tom loves him 라는 문장이 있고요. 또 하나가 Tom loves himself. 이렇게. 둘 다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에요. 둘 다. 근데 뭔 뜻입니까? 질문 하나 해보죠. 주한. 질문. Tom loves him.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힘이 누구야? 모르지. 나도 몰라. 오케이? 자, 다시.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지 몰라. 근데 잠깐만. 대명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저 끝에 대명사는 반드시 뭐가 있다? 선행사가 있다. 그럼 얘에 대한 선행사는 누굽니까? 모른다니까? 왜? 문장 밖에 있거든. 그냥 대명사는 선행사가 문장 밖에 있어요. 이게 대명사야. 그런데 주하나 다시 Tom loves himself 라고 하면 여기서의 himself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탐을 말하는 거야. 그죠? 막 거울 보면서 난 내가 너무 좋아. 막 자의식 과잉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얘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제기대명사는 어떻게 풀라고? 선행사의 위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선행사가 문장 밖에 있으면 대명사.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으면 제귀사. 이렇게. 선행사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쉽죠, 이거 근데. 이 정도 못 풀 사람 없잖아. 그지? 이런 유치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까? 그래서 잠깐 여기서 확장. 그래서 하나만 확장해 볼게요. 이 문장에서 하나만 확장해 보면 탐이란 아이가 asked. 탐이란 아이가 요청을 했어요. 탐이 요청을 했는데 asked John. 탐이란 아이가 존한테 요청을 했어요. to see him이란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himself 라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죠. in the mirror. 이렇게. 희수야, 질문. 여기서의 힘은 이 힘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존이에요.
여기서의 힘셀프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힘은 좌이고 힘셀프는 탐. 승민, 힘이 누굽니까? 탐. 아, 힘은 탐. 힘셀프는요? 좌안. 서로 갈렸죠? 자, 어떻게 할 거냐? 원칙을 세웁시다. 원칙. 내가 분명히 아까 방금 전에 어떻게 말했냐면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냐? 그 문장 밖에 있냐? 이렇게 말했어요.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렇게. 근데 안에 있다, 밖에 있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걸 모를 수 없잖아. 그치? 다만 여기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어떤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냐? 여기서 말하는 문장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문장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문장은 마침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대명사의 위치를 찾을 때, 이렇게 대명사의 위치를 찾을 때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가짜 동사를 포함합니다. 가짜 동사를 포함해서 문장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 가짜 동사가 뭘 말하는 거야? 준동사를 말하는 거야. 준동사. 그 준동사가 누구야? 바로 to see가 되는 거지. to see의 행위자가 누구야? 좌이잖아. 맞니? 그러면 이 문장은 어디에서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됐어요? 가짜 동사를 포함한 주어 동사야. 대명사에 대한 선행사를 찾을 때는 가짜 동사를 포함하는 주어 동사란 말이야. 맞니? 그러면 여기서의 힘은 누가 되는 거야? 문장 밖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힘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문장 밖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혹은 제3자가 될 수도 있겠죠. 아예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제3자가 될 수도 있고요. 힘셀프는 누굴 말합니까? 문장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좌를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넣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다시. 선행사의 위치. 선행사의 위치.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냐? 문장 밖에 있냐? 이때 조심하시라. 문장이란 가짜 동사를 포함한다. 준동사를 포함해서 주어 동사를 말하는 거다. 되셨죠? 여기까지. 이게 대명사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잠깐만. 결국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죠. 쭉 많이 했는데 결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핵심은 대명사는 선행사다. 대명사는 선행사다. 선행사가 단수냐, 복수냐.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냐, 밖에 있냐.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이렇게 두 가지. 왜냐하면 인칭대명사 별로 어렵지 않잖아. 부정대명사, 문제 출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문법 문제로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실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행사. 그러니까 머릿속에 대명사는 선행사다. 대명사는 선행사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 되셨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면 대명사에 대해서 모조리 다 하는 걸까요?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딱 한 문제가 더 있거든요. 한 문제가 뭐냐? 이 대명사랑 관련해서 좀 웃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 이 대명사랑 관련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어떻게? 야, 너 여기다가 대명사를 쓸 거니? 아니면 제귀대명사를 쓸 거니? 미안해요. 미쳤나 봐. 소리. 미안해. 제귀대명사 미안해. 잘못했어.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너 대명사를 쓸 거니? 관계대명사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왕왕 나옵니다. 사실은 이건 내가 왜 특이하다라고 말하냐면 사실 얘는 대명사 문제가 아니죠. 이건 대명사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나오면 선택해라 라고 나오면 공통점이 필요합니까? 차이점이 필요합니까? 그냥 차이점만 있으면 되죠. 그럼 대명사는 그냥 대명사고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뭐야? 접속사를 쓸 거냐 말 거냐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대명사를 쓸 것이냐 관계 대명사를 쓸 것이냐는 뭐다?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만 세봐도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건 대명사 문제가 아니죠. 사실 이건 접속사 문제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대명사 파트에서 다루긴 조금 애매하니까 좀 특이한 녀석이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 저 너무 멀리 있어서 여기다가 예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뜻이야. I have some books. 난 책이 좀 있어요. 책이 몇 권 있어요. Some of them, some of which was bought by my friend. 이렇게. 나 책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몇 권은 내 친구가 산 거야. 됐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문제 어떻게 풀 거야? 여기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두 개니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럼 정답 뭐가 됩니까? 당연히 위치가 되죠.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이런 식이다. 근데 혹시라도 장난칠 수 있어요. 어떻게 장난칠 수 있냐? I have some books. 가 여기 나오는 순간 정답 뭐가 됩니까? 댐이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왜냐면 동사 두 개인데 접사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접속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증명되는 것처럼 얘는 대명사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접속사를 쓸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대명사의 관점에서 보기엔 약간 이상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대명사. 여기까지 하면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른 이야기들은 할 게 없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봐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이거 까먹게 돼요. 이걸 까먹게 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시라. 집에 가서 한 번만 펼쳐보면 돼. 한 번만 정독해 보시고 읽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기억이 날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책을 잠깐 볼까요? 교재 잠깐만 봐봐. 교재 어디 보시냐면 165페이지 보세요. 자, 165페이지. 거기 처음에 보니까 지시대명사 it, they, their, them 보이세요? 거기다 쓰세요. 빨간색 펜으로. 뭐라 쓸까요? 선행사의 수. 선행사의 수. 선행사가 단수냐 복수냐 이거 가지고 말을 하는 거잖아. 그지? 두 번째 예문 보세요. 두 번째 예문 보니까 he took the clock apart and repaired it 이렇게 썼죠. 여기서 it이 뭐가 되는 거야? clock이 되는 거죠. clock. 시계 고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단수니까 단수를 써준 거다라는 말입니다. 잠깐만 세 번째 예문 보세요. I can see banana trees in the garden. 내가 정원에서 바나나 나무들을 봤어요. They have a lot of bananas. 오, 거기 바나나 되게 많어. 나 그거 좋아하는데. 뭘 먹을 거야? 바나나를 먹을 거지. 근데 그 banana라고 하는 것이 앞에 a lot of bananas라고 복수로 나왔죠. 그러니까 them이라는 형태를 써준다라는 거죠. 됐어요? 선행사의 수. 선행사의 수. 간단하죠? 어디 갔니? 요거 말하는 거다. 선행사의 수. 됐죠? 두 번째로 가세요. 가주어나 가짜 목적으로 사용된 it.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머릿속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가짜가 존재한다. 뒤에 뭐가 존재한다? 진짜가 존재한다. 가짜와 진짜가 존재한다. 요걸 잘 기억하시라. 됐죠? 다음에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that과 those. that과 those 밑줄 치세요. that과 those. 다시 한번 쓰세요. 선행사의 수. 선행사의 수. 선행사가 단수냐, 복수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some과 any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형용사 부사 배우면서 이미 했었거든요. 형용사 부사 하면서. 그래서 some은 긍정문에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 이렇게 사용된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다음에 4번에 one, another, the other, the others, others 막 이렇게 나왔잖아. 요거는 어디 있니? 요거. 관사를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쓰세요. 오케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면 바보 돼.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서 쓰세요. 그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 쓰시면 된다.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우리 문제 좀만 풀어볼까요? 문제 풀어보시면 자 이렇게 할게.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167페이지에 한번 해볼게. Crying,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is a way for the baby to get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거란 말이야. What blank want. 그것이 원하는 것이잖아. 그것이 원하는 거. 그 누가 원하는 거야? 베이비가 원하는 거죠. 그 베이비가 지금 뭐 더 베이비라고 단수를 썼죠. 그럼 뭐 써야 돼? it이라는 형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문화 충격. 아니 베이비인데 왜 it입니까? 베이비면 he 또는 she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제 베이비까지도 완전한 인격체를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제로 완전한 인격체를 보지 않아서
it이라는 형태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어쨌거나 선행사만 잘 찾으면 되는 거니까. 됐죠? 어디를 보시냐면 쭉쭉쭉쭉쭉 가서 7번을 보세요. 7번 문제 하나 볼까요? 7번 보니까 sometime 따라 situations 그런 상황이 있어요. When blank is better not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야, 그러면 이제 누가 주어인 거야? Not to tell the truth죠. 오케이? 진짜 주어가 뒤에 있죠. 그럼 앞은 뭐야? 빈자리를 채운 거죠. 그게 뭐야? it이잖아. 그냥 it을 채우면 돼. 아, 진주어가 주어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10번 문제 좋네요. 10번 보세요. 10번 문제 보니까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the stress hormone levels 여기까지가 주어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were double 2배가 됩니다. blank of children 아이들의 그것에 비해서. 아이들의 그것은 뭘 말하는 거야?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즈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뭘 써야 돼? 도즈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겠죠. 됐니?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여기는 사실 이제 제가 문제로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는 이제 좀 다루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좀 억지로 낸 문제이긴 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게. 18번을 보세요. 18번. Long ago 옛날에 there lived two brothers 두 명의 형제가 살았습니다. One was a wealthy goldsmith. 한 명은 부자예요. Who was greedy and evil-hearted. 이 새끼 탐욕으로 가득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놀부 같은 놈이야. 나머지 하나는 거지야. 이렇게 나머지 흥부죠. 이게 뭐야? 나머지 하나 둘인데 하나 썼고요. 나머지 하나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해. 단수죠. The other was poor.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이다. 근데 요 정도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 가지고 아까 했던 거 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간단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보니까 제기대명사 나오죠. 제기대명사. 여기 용법이 나오거든요. 제기적 용법과 간접 용법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를 실제로 얘네들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있구나. 생략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 파악하시면 되고요. 제기대명사가 표현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썼는데 뭐 이런 거 있대요. 됐죠? 그렇게 어려울 만한 부분 아니고요. 3번에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명사 여기는 밑줄 하나만 쳐놓을까요?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명사 요거는 그냥 의미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거기 for itself, in itself, beside oneself 참고로 beside oneself는 제정신이 아닌 이란 뜻이야. 오케이? 왜냐면 beside 옆에 있다는 거죠. 내 옆에 있다. 나 자신의 옆에 있어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미쳐버린 insane 이란 뜻입니다. in spite of himself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야. in spite of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부정대명사 non이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no one의 의미다, nothing의 의미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one과 it 밑줄 쳐놓으세요. one과 it. 근데 거기서 보니까 one이라고 하는 건 정해지지 않은 것 옆에다 뭐라 쓸까요? 부정대명사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정해진 것 옆에다가 지시대명사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했던 얘기잖아. 요거 it을 쓸 거니 one을 쓸 거니 요거 말한 거야. 됐죠? 넘겨보세요.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우리?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어디 보시냐면 문제 별로 안 어려운데. 자, 저기 하나 볼까요? 5번 봅시다. 5번 하나 볼게요. 5번. 자, until recently 최근까지도 sharks had only one major enemy, bigger shark. 여기 보니까 to protect blank from the big sharks. 커다란 big shark, 커다란 이제 상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만, 이거는 지금 보니까 애매하죠. 왜냐하면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게 좀 헷갈리죠. 여기 잠깐 봐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얘들아. 지금 조금 헷갈리는 형태가 나왔어요. 뭐냐면 to protect 보호해야 되잖아. 얘를 from 누구로부터? bigger shark로부터. 됐죠? 그럼 얘에 대한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냐 밖에 있냐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잠깐만, 가짜 동사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럼 가짜 동사니까 누굴 말하는 겁니까? 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배웠던 문법 지식들을 잘 사용해봐. 가짜 동사라 할지라도 준동사라 할지라도 그 앞에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의미상 주어라 불렀죠. 근데 여기 이 앞에 행위자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왜? 생략했지. 왜? 똑같으니까. 그럼 누구랑 똑같으니까? 이 뒤에는 진짜 주어 동사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이 뒤에 있는 애가 누구야? 그냥 스몰 샤크네. 맞아? 여기가 스몰 샤크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뭐가 있는 거야? 스몰 샤크가 있는 것이. 맞아? 그러면 비거 샤크로부터 스몰 샤크가 비거 샤크를 보호해야 되는 거야? 스몰 샤크가 스몰 샤크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에 대한 선행사는 어디 있는 거야? 문장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제기대명사 힘셀프야? themselves라는 형태를 써준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어떤 원칙? 가짜 동사를 포함한다. 단 그 가짜 동사의 행위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진짜 주어 동사의 주어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됐어요? 의미상 주어라는 개념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풀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하고요. 어디 보시냐면 174페이지 보세요. 174페이지 5문제. 지금 틀린 걸 찾아서 고치세요. 찾아서 고치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5문제 174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자, 1번 보니까 Brook Farm was a utopian community. 이게 이상향을 추구하는 공동체래요. 얘네들은 artists, scholars, and farmers established in the 1840s. 1840년에 설립되어진, 과거 분사 괜찮겠네요. 설립되어진 이런 공동체입니다. Their aim, 그들의 목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아티스트와 스콜라르즈와 파머즈를 다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공동체의 목표는 선행사 누가 되는 겁니까? 브룩 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써야 돼? their이 아니라 its aim was 이렇게 들어가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 2번이 된다. 하나 더 할까요? 2번 Someday they would inherit their father's fortune and pay a large tax bill. So the father made them withdraw. made에 비춰주세요. made 비춰주시고 made 무슨 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 자리에 withdraw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 괜찮습니다. Large amount of money in cash every month. every month, every 뒤에 단수 썼으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And hid blank at home. 집에 숨겼습니다. 뭘 숨긴 거야? 돈을 숨긴 거죠. 돈은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우리 셀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단수 취급한다. them이 아니라 it이라는 형태를 썼어야 되는 거다. 정답은 4번. 다음에 3번에 They claim that it's possible to discover. 뭐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잖아. 그럼 진짜 주어가 어디 있어? To discover. 그럼 가짜 주어 자리에 뭘 써야 됩니까? that이 아니라 it이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갈게요. 4번 보니까 English is a Western country becomes a tool necessary for survival. 영어라고 하는 서양에서 영어라고 하는 것은 become tool necessary for survival. necessary for survival 가로 묶으세요. necessary for survival. 생존의 필수적인 도구. necessary란 단어가 tool이란 명사를 수식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문제 될 거 아니야? 뒤에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students studying abroad. studying abroad 가로 묶으시고 student를 수식하는 거죠.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 현재 분사 괜찮습니다. get to experience culture different from their own. 그들의 것과는 다른 different from 형용사입니다. 앞에 있는 culture 수식하는 거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allowing them to adopt a broader, more global perspective on life. 삶에서 보다 넓은, 보다 글로벌한 관점을 적용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누가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들한테요? 굳이?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요. 오케이? 그럼 뭐야? them이 아니라 themselves라는 형태를 쓰시는 것이 맞다. 다음 5번 갑시다. At this point, 이 지점에서 Eddie Weiss라는 사람이 change his name, Harry Houdini라고 이름을 바꿨대요. 이름을 후디니로 바꿨대. After famous musician Robert Houdini. 이 사람을 따라서 여기서 혹시 이 표현 알아요? name이란 단어가 이름 붙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짓다. 근데 name, something, after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이거 본따서. 오케이? 이렇게 본따서. 여기서 after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After famous musician Robert Houdini.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마술사인 로버트 후디니를 따라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after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throughout his career. 그의 직업 전체에서 he demonstrated a remarkable ability.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To free
him from any restraint. 그런 거 있잖아. 무슨 탈출 마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결박돼 있다가 막 탈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얘가 결박시켜 놓고 다른 사람을 탈출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이 탈출하는 거잖아. 뭐 써야 돼? 힘이 아니라 himself라는 형태를 써주시는 것이 맞다. 됐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대명사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평소보다 문제도 많지 않고 개념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는 너희가 매우 쉽게 간단하게 해결을 해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